도시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변모한다지만 서울처럼 급속한 팽창을 이룬 도시가 또 있을까요? 20세기 초 약 20만 명의 인구에서 그로부터 100년 사이 1000만 인구의 도시로 거대해진 서울. 그 중심에 서울역이 있습니다. 기차역임을 넘어서 수많은 이들의 인생이 교차하던 공간, 서울역. 오늘 이곳에 담긴 이야기들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서울역에 얽힌 제 사연도 함께 말이죠.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얼핏 보면 약간 유럽 같은데 여기는 바로 서울역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서울역은 저 옆에 있는 서울역일 텐데 제가 어릴 때 이용했던 서울역은 바로 이곳입니다.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니 제가 약간 올드한 사람이 된 것 같은데 2004년 KTX 고속철도가 개통하면서 지금의 서울역이 생기기 전까지는 바로 이 건축물이 서울역 역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정확히 100년 전, 그러니까 1925년에 경성역이란 이름을 달고 만들어진 이 건축물은 스위스의 루체른역을 모델로 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당시 르네상스풍의 절충주의 양식이라는 이국적인 외관과 특히 지붕에 돔으로 큰 화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동양의 제1역은 도쿄역, 제2역은 경성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위풍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시기, 지름이 약 160cm 크기로 197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시기였다고 합니다. 아, 이게 뭐지? 이게 있으니까 잘 모르겠다. 여기 뮤비 보면은 옛날 그냥 역 그대로 있잖아요. 아, 그러네. 기억이 나세요? 잘 기억이 나진 않아요. 천장이 저런 게 있었구나. 공간 구석구석 찾아가 보면 1925년 처음 만들었을 당시의 서울역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말 25년. 여긴 좀 옛날 느낌이 나네. 공간들이 참 예스럽죠. 12개의 화강암 기둥, 반원형의 창, 스테인드 글라스. 마치 유럽의 그리스 신전에 온 것만 같습니다. 1, 2등 대합실이 있다는 사실이 이 공간의 시간을 말해주는 듯 하죠. 그때 남녀 7세 부동석이란 말도 있었잖아요. 부인 대합실은 1, 2등석 손님 중 여성을 위해 별도로 마련된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 귀빈실은 일제강점기 때는 조선 총독, 광복 이후에는 대통령과 같은 국가의 귀빈들을 위한 대기실이었다고 합니다. 대리석 벽난로며 거울, 장식 벽지로 마감된 벽면 등을 보니 어느 호텔 라운지에 와 있는 기분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역은 근대 도시 문화가 집약된 문화 공간이었습니다. 경성역 1, 2등 대합실 한곁 티룸메를 들렸다. 나는 한 복스에 아무것도 없는 것과 마주 앉아서 잘 끓은 커피를 마셨다. 1층 대합실 옆 티룸, 그리고 2층에 초호화 레스토랑이었던 그릴은
모던보이, 모던걸, 지금으로 따지면 당대에 인싸들이 자주 찾던 공간이었답니다. 특히 2층의 그릴은 우리나라 최초의 양식당으로 함박 스테이크와 돈가스를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한 곳이라고 합니다. 40명의 요리사에 200명의 손님들이 한 번에 식사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였는데, 당시 설렁탕이 15전 하던 시대에 이곳의 음식은 3원, 20전을 넘나들었답니다. 그 돈가스 맛은 어땠을까 저도 개인적으로도 엄청나게 궁금한데, 불과 4년 전인 2021년에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한국 전쟁에서도 살아남았고 IMF 외환 위기도 잘 이겨냈었는데, 안타깝게도 코로나 때 이 불황을 견디지 못해서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아쉽네요. 기동 옆에 있었던 것도 기억이 나고, 와 진짜 그 한두 시간 연습하려고 학교에서 천안 터미널까지 1시간 넘게 걸렸고, 터미널에서 또 서울까지 1시간 좀 넘게 걸렸던 것 같고, 연습하고 나와서 또 버스 타고 지하철 2번 타고 기차 타고 내리면 천안역에 아빠가 항상 마중을 나오셨어요. 그때 서울에서 천안까지는 얼마나 걸렸어요? 기차 타고? 기차는 1시간 한 20분? 집에 가면 1시였어요. 돌이켜보면 그때가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도회의 소설가는 모름지기 이 도회의 항구와 친하여야 한다. 그러나 물론 그러한 직업의식은 어떻든 좋았다. 다만 9번은 고독을 3등 대합실 군중 속에 피할 수 있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오히려 고독은 그곳에 있었다. 옥순이는 누구나 서울을 처음 오는 사람이 경성에 내린 때처럼 정신이 휘황하였다. 그리고 사람들이 맵시 다르게 차린 자기를 자꾸만 치여다보는 것 같아서 사방이 둘러보였다. 수많은 문학 작품들이 그려낸 것처럼 서울역은 청운의 꿈을 안고 상경하는 사람들의 첫 관문이자 서울이란 대도시를 향한 호기심, 희망 혹은 두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낯선 세계 속에서 이어나가야 했던 고단한 삶. 한편 나는 이 세계에 영영 속할 수 없으리란 불안과 소외. 제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요,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지역에서 다니는 연습생이 그렇게 없었어요? 그렇지 않았는데, 지방인데 저처럼 꾸준히 나왔던 연습생이 별로 없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그냥 뭐 다 잘해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연습 안 나가면 불안하고, 나 잘리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불안함. 근데 그런 태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오래 살았는데. 그때 그 꾸준함이 나의 장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도 꾸준하게 노력하는 것 같아요. 나태함이랑 있을 수 없죠. 그 시절 서울역에서 제 옆을 스쳐 지나가던 분들, 그 공기가 어렴풋이 떠오릅니다. 서울역을 오간 사람 중에 오빠가 제일 성공한 케이스. 그건 아니겠죠. 천안에서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그래도 탑10 안에 들이지 않을까. 다들 잘 지내시죠? 항상 막차를 타던 저의 성에는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비록 이름도 사는 것도 모르지만 절실했던 시간들을 함께 꿈꾸고 나눴던 추억들을 생각하며 인사를 남겨봅니다. 언제 어디서든 항상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제게는 이 동네에 얽힌 또 다른 사연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 여기 서울역 바로 뒤편
만리동에 사셨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둘러보려고 왔습니다. 아버님 여기 말리동 촬영한다고 했을 때 뭐 불말씀 없으셨어요? 네. 자기도 기억이 안 난대요. 나랑 가장 다른 부분. 나는 좀 추억하는 걸 좋아하고 아빠는 지나간 것들을 왜 생각하냐. 성향은 저희 할아버지랑 닮았대요. 할아버지가 완전 예술 쪽으로 되게 맨날 음악 들으시고 혼자서 아침에 조조 영화 보시고. 하셨으면 이렇게 두 분이서 같이 공부하고 싶었어요. 제가 가수가 된 거에 가장 기뻐하셨을 분이시라고 얘기했었어요. 아파트가 없는 동네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서울역 서쪽 이곳 만리동, 청파, 서계동 일대는 세월을 간직한 단독주택, 일본식 가옥, 연립주택, 다세대 등 다양한 주택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의뢰 재개발로 아파트촌이 되어버리는 여느 서울의 풍경과는 다르게 이 동네는 서울역과 철도 개발로 도심과 자연스럽게 분리되면서 과거를 품은 특별한 동네가 된 거죠. 서울에서 보기 힘든 이 독특한 외관의 집이 그 역사를 말해줍니다. 오, 와, 일본 느낌이네. 1930년 건축 회사를 운영하던 일본인이 지은 이 집은 광복 후에는 적산가옥으로 분류돼 민간인에게 불화되었다가 1960년 지금의 집주인 가족을 만나 오늘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당시 문화주택이라고 해서 일본식과 서양식을 절충한 건축 양식의 집이 유행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집은 일본식 가옥의 틀을 가지면서도 서양식 응접실과 실내 테라스에 한국식 온돌이 깔린 독특한 형태를 갖고 있어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집이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이 참 기쁘지만 무엇보다도 정말 다행인 거는 이 집에 담긴 사연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집을 카페로 운영하고 계시는 사장님의 이야기를 제가 살짝 들으니 무려 이 집은 사장님의 어머니를 포함한 8명의 자매와 외증조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까지 11명이 함께 살던 집이었다고 합니다. 2017년까지 실제 거주하던 집이었다가 이후 가족들과 상의 끝에 카페로 바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집의 역사와 의미를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집이 살아온 역사를 더듬어 보며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시원하고. 공간이 있기에 그 시간 또한 추억할 수 있는 거니까요. 옛 서울역 건물이 남아있어 제가 살아온 시간을 되짚어 볼 수 있었던 것처럼요. 그냥 꿈을 쫓는 학생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보통 고등학생 때 꿈을 쫓는 사람들은 없었어. 내가 알던 고등학생들은 꿈을 쫓기보다는 그 꿈을 쫓기 위해서 가는 계단을 대학으로만 단정 짓고 사는 친구들이 많았어. 결국 나는 그 꿈을 잡았던 것 같고 올라가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그 순간들이 고통스럽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 원래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강해지는 거고 그것들이 지나간 순간에는 다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돌아보면 그때 서울역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그때 좋은 꿈도 꾸고 악몽도 꾸고 했던 그 순간들이 내 안에 녹아들어서 결국 지금의 나를 만들어냈다. 앞으로는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똑같아요. 20주년 됐지만 나는 사실 그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갔어. 난 아직도
꿈꾸는 사람이고 꿈꾸는 게 많이 있고 계속 고민하고 멈춰있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계속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돌이켜보면 좋은 추억이었다. (90년) 넘은 이 집처럼, 그리고 어느덧 100년을 맞이한 서울역 건축물처럼 부디 우리가 추억할 수 있는 공간들이 오래도록 우리의 곁에 함께 해주기를, 그리하여 공간에 깃든 시간들 또한 남아 오래도록 우리의 삶 속에 스미고 힘이 되어주기를 바라봅니다.